후임 우리 한성숙 총리 지명자의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틀로 정해져 있는 청문회가 잘 진행되고, 그리고 국회의 인준 동의 절차까지 다 마치면 예상컨대 대략 6월 말에서 늦어도 7월 1, 2일 정도까지면 공식적으로 총리직의 인수인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총리로서 사실상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총리실에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얼굴을 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인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도 오늘 아침에 내용을 이렇게 정리된 것을 봤는데 아마 이 내용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간 1년을 한번 정리할 겸 대략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 의미를 평가하고 앞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것이 6월 4일, 대선 직후인 6월 4일 날 총리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지명을 받은 날부터 하면 1년이 좀 넘었고요. 지명받고 딱 한 달 후인 7월 4일 날 청문회에 거쳐서 정식 임명됐기 때문에 7월 3일이면 총리의 공식 임기로서도 1년이 됩니다. 그 1년 동안에 있은 일들을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정리를 해준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민망하나 여기에 써놓기를 어떻게 써놨냐면 치밀하고 잡음 없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 1년이었다. 제가 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비교적 많은 일이 있었고, 그리고 비교적 큰 잡음 없이 맡은 일은 어느 정도 정리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 정치 생활에서 당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정부에 와서도 그렇고, 당의 일이건 정부의 일이건 선거이건 어떤 일을 맡으면 맡은 일은 큰 실수나 실패 없이 처리해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크게 기억나는 것이 한 12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임기 초반에 가장 신경을 썼던 역점과제는 역시 에이펙이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집권플랜 본부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 대선 준비를 할 때 사실은 집권 100일 플랜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걱정하고 신경 썼던 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에이펙 개최였습니다. 실제로 총리를 맡고 또 총리가 에이펙을 준비하는 그 책임자인 상황에서 굉장히 제가 난감한 입장이었는데 에이펙이 개최될 때까지의 초반 몇 개월은 거의 에이펙에 올인하고 몰두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10차례 현장 점검을 간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대통령님의 탁월한 외교 리더십에 힘입어서 에이펙을 큰 문제 없이 성공시킨 것이 저로서는 임기 초반에 큰 보람으로 남아있고, 에이펙 성공은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정상 복귀시키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에서 시작해로 A로 끝나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기억나는 것은 글로벌 AI 허브 유치입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으로부터 20년 내지 30년 후에 돌이켜서 평가하면 대한민국의 AI 3강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성과 중에 하나로 평가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허브라는 UN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AI 관련 업무와 국제적인 AI 윤리 내지 기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허브 역할을 하겠다 하는 대단히 담대한 구상이 글로벌 AI 허브 구상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결합되었는데 저는 실제로 이 글로벌 AI 허브를 각 기구들의 결합을 유도해내는 과정에서 직접 미국과 스위스를 방문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장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후에는 다자개발은행들까지 참여시키면서 합류를 주저하던 기구들의 합류를 결정하게 하는 노력을 했고 그것이 우리 외교사나 또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이례적인 이런 국제기구의 맹아를 한국에 유치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AI 허브는 이제 큰 구상이 정리가 됐고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 계획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기본 계획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총리직을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돌아가서도 이 일이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을 통해서 잘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챙겨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갈등의 돌파구를 마련했던 몇 가지의 경험들이 제게는 매우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취임한 날 당시 용산에 있었던 대통령실을 나서자마자 농성 중이던 농민단체와 면담을 했고 그분들이 그 농성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구하셨던 요구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챙겨서 실제로 성과들을 내서 농민단체의 대표들과도 그 성과를 함께 의미 있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취임 첫날 역시 그러니까 그 취임 직후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제가 세종에서 당시 큰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었던 의료 대란 문제,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의사단체 대표들을 제가 초청해서 만났고 그것이 바로 의대생 전공의의 복귀 의사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결국 1년 6개월간 이어졌던 의정 갈등의 해소로 이어진 것 또한 아주 의미 깊은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요일인 어제도 한국 체대를 가서 그 현장 근처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민 참정권 침해 선관위의 부실 선거 사태와 관련해서 직후에 대학생들과 만나서 소통을 했던 것을 또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대학생 청년들이 이번 그 사태를 부실 선거로 보고 전면적인 재선거보다는 제도 개선, 선관위 개혁,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헌에 이르는 그런 어떤 대안의 모색 등으로 방향을 잡게 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총리를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가면 본격적으로 두 가지를 하려 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 그리고 정치권, 정당들이 청년 대학생들과의 대화나 소통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그 제안을 대학생 단체들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총리직을 그만두게
보게 되지만은 주로 사회적 공론화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도 이 문제를 특별히 챙겨줄 것을 요청하고 계속 국회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국민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주도하고 선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정권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청년 문제, 청년들의 어려운 문제를 제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신경 써왔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참정권 문제를 계기로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청년 문제를 토론하는 그러한 플랫폼을 그동안에도 추구해 왔고, 오늘 주례보고 때도 대통령님께도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제안 드릴 것이 있고, 국회와 당에 돌아가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청년들 주도의 문제 해결을 지원할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선관위 개혁과 관련된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지한 여와 야 그리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으니 많지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반드시 적어도 국민 상당수가, 국민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이 문제만큼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다 우리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